네, 투자 주체별 수급 특징주들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뉴스 플로우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내는 종목이 보이는 뉴스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을지 기대되는 이분입니다. 신일서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종목이 보이는 뉴스 저희가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물동량은 줄고 배는 늘어 운임 하락에 항로를 바꾼 해운업계라는 제목의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물동량이 줄었다고 하네요. 근데 운송하는 배는 많아져서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내용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해운업계가 그래서 항로를 변경하고 항운 속도를 감속하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형 선사들에서는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중소형사들의 상황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선해양업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반씩 나눠서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고, HMM 그리고 페노션 그리고 저 대한해운, 뭐 흥하해운, KSS해운 이런 해운주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죠. 뭐 네.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온도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 기사 제목에 답이 있죠. 해운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조선사가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사거나 빌려가지고 운임을 받고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물동량이 줄면은 운임이 떨어지겠죠. 수익이 낮아지겠죠. 해운은 안 좋네요. 근데 배는 는데요. 배를 만든 업체는 조선업체죠. 조선은 좋고 해운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해양에 똑같이 투자해도 지금 하나오션이며 뭐 현대미포조선이며 뭐 지금 다 오르는데 HMM 그리고 저기 뭐 대한해운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해운은 한마디로 그 오징어잡이 배들이 그 고래가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로또를 맞으신 거죠. 네. 로또를 연속으로 맞는 거는 인생에서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외 그러니까요. 토픽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은 운을 그때 다 했다. 왜냐하면 화물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배가 다 막혀 있다는데 그럼 비행기로 갈 거는 비행기로 가지만 무거운 건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비싼 거라도 나오면은 잡아야 돼요, 배를. 그럼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근데 지금 모두 다 풀렸죠. 뭐 그 당시에는 수에즈운하 사고까지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랑 벌크 운임지수 다 같이 빠지고 있죠. HMM이 컨테이너 운임 회사고 벌크선 위주로 지금 그 꾸리는 회사가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가 더욱더 경기에 민감하죠. 컨테이너에 실는 것들이 가전제품이니까.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아이폰이라던가 무슨 뭐 삼성 갤럭시 폰 어려우면 안 사버리죠.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럼 곡물을 옮기는 벌크선 이런 것들은 경기에 좀 둔감하죠. 그러니까 빠지는 게 덜하지만 벌크선 운임지수도 빠지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 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HMM이 벌크선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변동이 너무 심하니. 근데 반대로 클락슨 신조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와 중국 신조선가 지수는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해운시황 지수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빠지는데 특히나 중국발 차이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던가 S로 시작하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 운임 지수가 다시 코로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해운 시황은 굉장히 상당히 안 좋고요. 네.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는 조선주 시황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와 조선주를 나눠서 해야지 나는 왜 조선해양주에 나도 투자하고 있는데 안 올라. 네. HMM 하고 있는데 안 올라 하면은 안 되죠. 날씨로 비유를 해보자면 조선은 맑고 해운은 지금 흐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뉴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보시는지요? 근데 뭐 조선 기자재를 해야겠죠. 우리가 반도체를 세트업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쭉 하이닉스까지 네. 쭉 오니까 장비주가 움직이고 그다음 소재 부품주가 움직이는 그 밸류체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죠. 이 지금 조선주가 수주가 많이 됐다고 하니 그 쌓인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지금 하나오션으로 간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만에 뽑아내는 속도전 제대로 만들면서 속도전. 중국은 빨리 만들었는데 배가 부서집니다. 빨리 만드는 그런 속도전으로 1년 8개월 만에 뽑아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2년으로 잡았을 때 한 9개월쯤에 본행제를 넣게 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인데 보통 9개월에 방벽을 만들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조선 3사가 2021년 하반기부터 LNG 운반선을 집중 수주하기 시작했거든요. LNG 운반선은 LNG를 운반하는 선이죠. 자동차 운반선은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이고요. 그게 만약에 연료를 LNG로 쓴다고 하면 기사에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 네. 혹은 LNG 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으로 써야 되지만 너무 글자가 깁니다. 그래서 그냥 LNG 운반선, 왜냐면 LNG를 운반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LNG로 연료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벙커CU를 쓰고 있는데 그게 LNG 연료 추진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LNG 운반선을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2020년에 36척, 우리나라 3사가 2021년에 67척, 2022년 작년에 117척을 수주했습니다. 이게 2년 안에 그 발주한 선주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2024년 안에 이게 선주한테 인도가 된다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이 수주를 받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이니까 작년에 수주, 작년 뭐 1월에서 12월 달에 수주가 됐다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뭐 이번 연도 중순부터 내년도 중순 말까지 이 지금 기자재한테 수주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업체가 네. 굉장히 유망하겠죠. 옛날에 LNG 운반선은 일본이 주로 하던 거, 그 만화책에 많이 나오죠. 동구랑 구 싣고 다니는 거. 왜 그걸 했냐면 동구랑 구가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동구랑 구는 서울랜드 가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폭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동그라미다 보니까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붙이면 틈이 없는데 동그라미는 너무 틈이 많아요. LNG를 더 많이 담아서 한 방에 더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가 주로 하다가 그거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만든 모스라는 이 타입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하게 됐고요. 프랑스 GTT에서 만든 팔각형짜리 이 선박하고 일체형입니다. 시야도 더 잘 보이겠죠. 동그라미가 튀어나온 것보다. 근데 어쨌든 프랑스의 GTT사가 설계한 LNG 화물창을 대부분의 선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고 배 한 척당 100억, 200억씩 줘야 돼, 이 회사에. 설계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ARM이나 퀄컴 같은 회사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마크 3라는 것과 NO96이라는 두 가지 타입을 다 프랑스 GTT사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마크 3는 단열벽이고 NO96은 단열 외벽에 하나 더 달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마크 3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바뀐 하나오션은 NO96이에요. 근데 마크 3에는 이제 본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코아본이랑 양분하고 있었고, 하나오션이 하는 NO96은 이거는 본행제가 안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그라스울. 어디서 들어봤냐요? 그 맨날 화재 나가지고 소방관들 안타까운 죽음. 그런 것들 있을 때 네네. 샌드위치 패널이 불에 많이 붙으니 앞으로는 무기질 그라스울로 바꿔라. 그래서 페인트도 하고 그라스울 만드는 벽산이라는 건자재 업체가 있죠. 네네. 그 업체한테 그라스울을 받아 듭니다. 여기는. 아, 한국카본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뉘어 있던 거죠, 원래. HD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GTT사가 설계한 마크 3를 하는데 거기는 본행제가 들어가니까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 하는데 하나오션은 NO96을 하니까 프랑스 GTT사의 설계비를 주는 거는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라스울, 벽산이 만드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벽산이 담당을 하던 그 시장을 한국카본이 본행제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네. GTT가 왜 NO96을 하나오션만 써냐? 하나오션이 쓰는 이유는 있었어요. 단열 외벽이 아까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두꺼워지니까 공간은 작아지지만 안정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더 많이 실는 데 초점을 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많이 실는 거에 초점을 뒀지만 많이 실는데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네. 그 효과가 덜하겠죠. 그러네요. 바로 자연 기화율이죠. NO96의 기화율이 지금 0.1 정도 됩니다. 근데 마크3 기화율은 0.07%예요. 그러니까 액화를 시켰는데 162도 이하로 운행을 하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NO96 슈퍼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NO96 슈퍼 플러스는 기화율이 0.085입니다. 그러니까 마크3는 0.07,
이 지금 N596 슈퍼플러스 0.085, N596은 0.1이에요. 그래서 N596 플러스 슈퍼플러스를 선택을 하다 보니 여기에는 이제 보냉제가 필요하게 되고 N596 슈퍼플러스는 마크3 대비해서 두꺼운 보냉제가 들어가야 돼서 오히려 마크3보다 N596 슈퍼플러스를 쓰는 대우조선해양의 보냉제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화본이 따냈어요. 네. 한국화본. 그래서 한국화본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다 보냉제 네네. 벤더로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가격 접근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12,180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1,900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공약주 저희가 꼭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공약주 좀 투자 포인트 압축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X 세미콘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팹리스 1위 기업이죠. 자, 왜 대만의 반도체 저기 TSMC를 이길 수 없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맨날 해봐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삼성전자 출발점이 틀린데요. 그렇게 하려면 삼성전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종합반도체 기업의 역사를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파운드리 업체로 태어나야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대만이 알칩테크라는 칩리스 기업, 그리고 지금 미디어텍이라는 저 팹리스 기업, 그다음에 파운드리 TSMC, 그 뒤에 ASE 테크놀로지라는 이 지금 압도적인 기술력, 패키징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지금 오사트 업체, 이 생태계가 형성된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네.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뚫으려고 팹리스랑 파운드리랑 그다음 오사트 업체를 같이 키우겠다고 해서 자기의 솔개도도 키트도 제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팹리스 쪽을 키우는데 네. 삼성전자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지금 나왔다. 네. 그동안 LG 계열사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네, 네. 아시잖아요. LG 삼성이 서로 세탁기 뜯고 막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세탁기 뜯고 막 조작하고 그렇게 네. 싸우는 거. 근데 이제 그 눈치가 보니까 못하다가 팹리스 1위긴 1인데 네. LG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 LX 세미콘 고대업 연구소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겠다. 이게 네. 큰 기로점이죠. 네, 최근에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LX 세미콘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격 전략만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1만 9천 원입니다. 네, 종목이 보이는 뉴스 이렇게 정리해 주신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